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 김병욱 의원과 함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병욱 의원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김병욱 의원 잘 아시죠? 저는 너무 이렇게 호남형이고 미남형으로 생겨서 저하고 한참 나이가 차는 후배인 줄 늘 알고 있는데 보면 한 학번 차이밖에 안 나는 거의 친구 같은 그런 사이인데 좋으시겠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병욱 의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시다시피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이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정말 잠잘 시간 없이 열심히 정말 그 신발을 구두를 한 달에 한 켤레 이상씩 갈아 신는 그 필요성이 있는 분당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좀 김병욱 의원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 당을 앞세우는 그런 정신이 어느 때보다 또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소위 선당 후사. 선당 후사하면 이 김병욱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힘든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는 2011년 맞습니다. 재보궐선거인데 그때 출마를 해서 열심히 한번 싸워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손학규 전 대표님 예, 그때 그 지역에 출마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정말 그 힘들게 일군 지역구를 출마 기회를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정말 선당 후사의 아름다운 상징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때 양보를 한 그것을 우리 당원들 또 시민들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20대 21대 그렇게 연이어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당의 중책을 이제 다시 맡으셨죠. 홍보위원장님. 맞죠? 지금 제가 사회자입니다. 출연자시고. 네, 정말 저보다 훨씬 어정 활동을 잘하실 것 같은데 아쉽게 네. 그동안에 조금 쉬었죠. 다시 이제 저희 당의 정말 주역으로 우뚝 서신 우리 박수현 홍보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네요. 2011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원외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보궐선거가 생겨서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보궐선거는 당과 당의 싸움이지 개인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쪽 당에서 이제 그 강재섭 전 대표님이 나오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님이 저희 당의 대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지사도 하셨고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또 스타일 자체가 또 분당에 또 어울리는 그런 또 행보를 보이셨죠. 그래서 제가 나가는 것보다는 손학규 대표님이 오셔서 분당의 신화, 분당 대첩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보를 해드리고 잘 모셔갖고 저희가 그때 이겼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좀 어렵지만 또 재미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위 저희 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또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아마 이 선당 후사라고 하는 당을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사실 이런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신이어서 오늘 김병욱 의원님 선당 후사의 상징, 화신 이런 아름다운 사례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러한 김병욱 의원님 같은 이런 국회의원을 열심히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의원님은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면서요. 이번에 저희 중앙당에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라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 하면은
아마 그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기업에 좀 계셨었죠? 쌍용그룹에 제가 네, 계셨던 쌍용그룹도 걸로 알고 있었고 있고. 금융투자협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한국증권협회라고 했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칭이 바뀌었죠. 그런데 뭐 그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때 우리 그 코스닥 시장을 막 설립할 때인데 예. 그때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그 당시에 아주 실무 주무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소위 지금 중요한 다트 예. 전자 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예. 거를 예. 그때 그 만드는 데 참여를 하셨고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거에도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아마 이런 분야에 굉장히 큰 전문가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주제에 가장 그 적합한 의원이시고 또 이 어려운 주제를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죠. 그렇죠. 이었고 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 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또 지난 10월 6일 날인가요? 기억하기로 이낙연 대표께서 우리 그 경총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영자 단체 총연합회와 이걸 가지고 간담회도 했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공약까지 되고 당대표가 돼서 찾아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또 다른 쪽에서는 저희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업 규제 3법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이신 김병욱 의원님을 모셔서 이 내용이 뭔지 왜 이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법인지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지 이것을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시간은 짧지만 예. 간단하게 하나씩 이렇게 잘 풀어서 어려운 말 빼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 아버님 어머님들께도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예.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배경과 시대적 필요성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다. 이런 일부의 비판이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고 정말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지 저희가 또 재집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기업을 규제해서 득볼 게 뭐가 있죠? 어쨌든 기업이 잘 돼야지 일자리도 늘어나고 투자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생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규제 3법이라는 것은 진영 논리 또는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는 정말 이 공정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업이 잘 되고 일자리 늘고 설비 투자도 많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런 고민을 하는 속에서 공정 경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독점과 과점이 되는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는 선택의 폭도 좁아들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또는 소비자 편의도 떨어지는 거죠. 적당하게 경쟁을 해야만이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혁신을 하는 거죠. 네. 경쟁 속에서 혁신을 하고 혁신 속에서 더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런 모든 그 어떤 경제적 편익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 규제 3법 또는 기업을 옥죄기 한 법이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재집권을 바라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공정 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토대를 두텁게 만들고 그 두터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더 잘 되고 특히나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공정 경제 3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또 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관계, 또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상법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를 다뤄요. 예.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얼만큼 보장해 줄 건지, 대주주의 전행을 어떻게 이사회에서 또는 감사 제도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을지 이렇게 네. 하는 거고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과 또는 큰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또는 종속기업들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거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구조, 가불관계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금융감독통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각각이 이렇게 공시 내지는 발표하던 것을 그중에 하나의 대표사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가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게끔 하자. 이런 어떤 그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된 거죠. 아유, 예, 알겠습니다. 우선 뭐 저도 이 분야에 또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뭐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알아들은 게 하나 있다면 이것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도와주는 법이다. 집권 여당이 기업을 옥죄해서 어떤 이득을 보겠다고 옥죄겠느냐라고 그럼요.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쉬운 논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뭐 재벌, 대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정말 어떤 수출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 또 긴급하게 또 급속 성장을 필요로 하던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는 사실 일부 기업들에게 재벌 대기업에게 어떤 뭐 특혜라고 불리울 만한 그 제도적 혜택 이런 것들을 주면서 기업을 성장시킬 필요성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던 시대에는 이제 좀 더 좀 넓은 구조, 또 지속 가능한 구조, 그런 속에서 성장이 가능한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 것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는 것이고 세계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 단체 총연합도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설명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고 가슴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그 하나씩 내용을 너무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또 머리가 아프시니까요. 금방 나가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정경제 3법 얘기하니까 어려워 막 쓰이네요. 이거 보니까 공수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당원들의 질문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우선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상법은 일부 개정안입니까? 그렇죠. 예, 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 대표 소송을 도입하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요. 현재 저희 나라의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대주주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사 내에서도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외 이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내에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임원뿐만 아니라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이런 외부의 좋은 분을 모셔서 사회 이사를 이렇게 보강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도 보통 결의에 의해서 주총에 선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액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그동안은 거의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이사진을 뽑는 것과 별개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보면 이게 그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그런 운영을 해왔다고 봐도 됩니까? 뭐 짜고 친다는 표현이 뭐 이야기 쉽게 표현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보는 주변에 뭐 친목계나 무슨 동창회 같은 데서도 감사는 회장이나 이런 선출직 어떤 임원처럼 감사는 별도로 선출하잖아요. 감사를 회장이 임명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회장이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임명된 감사가 그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조금 더 쉽게 뭐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뭐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감사를 분리하지 않고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래서 감사를 감사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접근 방법 속에서 이사회를 뽑는 것과 달리 분리 선출하는데 분리 선출하더라도 기존의 지분율대로 하면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3% 룰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 선출을 하되 3%만큼만 어결권을 행사하자. 그렇습니다. 예, 총수와 특수관계인은 모두 합쳐서 3%만 어결권을 행사를 하자라는 게 이 개정안의 요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는 야, 3% 너무 적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왜 합산하느냐? 뭐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다양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안의 요지는 이사진과 집행 간부들을 좀 제대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고 이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독립적이고 분리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래서 어결권을 3%로 제한을 하고 분리해서 뽑으면은 독립적이고 꽤 견제를 잘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차관에서 이런 그 법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 예, 이런 뭐 말씀을 당연히 드립니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집행부나 이사회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가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견제 장치 있었는데 평가가 썩 좋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중대표 너무 쉽게 소송제. 표현했나요? 정말 예, 예. 이해가 쉬웠습니다. 예, 예, 저도 예. 이해가 되니까. 다중대표 소송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중대표 소송제는요, 회사에 있어서 이사진이 회사의 이익이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소속돼 있는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그러니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의 배임이라든지 잘못된 행위에 네, 대해서 네, 네. 소송을 그렇군요. 걸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가니까 다중대표 소송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직접 그 회사뿐만 아니라 예. 모회사의 네. 주주가 네. 자회사의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자회사의 임원이라든가 경영진이 보다 더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 예. 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예. 중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 예. 핵심 그 외의 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알으셔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 김병호 예. 의원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법. 인데 이건 전부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꽤 많은 양인데요. 이제 핵심적인 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 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만이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전속 고발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미리 이제 접촉을 해서 이것을 고발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좋은 취지에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네. 분명히 저거는 문제가 있는데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안 하지? 네. 예,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상호 보완적 기능, 상호 보충적 기능을 살려보자라는 취지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검찰이 너무 또 개입을 하면 또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특히 지금의 검찰 행보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 검찰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의견도 특히 이제 지금 최근의 검찰 상황에서는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성 담합에 대해서만 경성담합. 다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검찰에 몰리는 그리고 이제 고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경성 담합에 한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다룰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말씀하신 이제 경성 담합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가격을 담합한다든지 그렇죠. 공급 제한, 이찰 담합,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 이것이 이제 경성 담합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변에서 흔히 매일 보시는 사례들일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막 지금까지 다반사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했던 그 전속 고발권이라는 거, 이것은 이번에 폐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검찰이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좀 주면서 상호 좀 견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 취지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재계나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검찰에 가게 되면 압수수색이 동반이 되고 네. 압수수색을 하고 다 서류를 뒤지다 보면 소위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느냐. 아, 예, 그렇겠네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아갔는데 다른 죄, 뭐 등등으로 인해서 별건 수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검찰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네. 또 나름 일리 있는 우려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 간에 협약을 맺어서 많이 제한을 할 겁니다. 절대 예,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는 걸 범위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범위를 제한을 해서 예. 재계와 기업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그 검찰의 전행,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고 원래 우리가 전속고발권 폐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적 장치를 만들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익 편취를 규제한다는 내용은 또 뭡니까? 사익 편취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소개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잘 되게 해서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과 기업인을 또 혼돈하면 안 되죠. 기업은 잘 되게 하되 기업 잘 되는 것을 핑계나 명분으로 기업인이 사익,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기업에 있어서 자기가 소속된 기업이 하나 있고 자기가 또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있어요. 예. 이 기업이 100원 주면 사올 것을 네네. 자기가 지배력 있는 기업에 150원을 주고 물건을 사온다고 했을 때에 네네. 이 회사는 이득을 보고 예. 이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게 사익 편취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이 공정한 가격이 아닌 정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그다음에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거래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격이나 거래 조건이 너무 현저하게 특정 회사에 이익이 되고 이 소속된 회사는 불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더 강하게 지금은 상장회사 지분 3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예. 20%로 10% 낮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을 좀 넓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회사까지도 예, 예. 이 회사가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까지도 사익 편취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 정말로 우리가 기업은 그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이 팍팍 지원한다. 네. 하지만 기업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 라는 것을 더 강하게 선언하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도 좀 조정할 수 예, 그런 것도 지금 사익 편취라든지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징금이 좀 적었다. 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꽤 많은 예. 퍼센트로 상한선을 매를 예, 두 배로 예. 올린다든가 예, 뭐 예. 이런 것들이 예.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네,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 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속고발권의 폐지와 사익 편취에 관한 예, 부분, 예. 이런 또 과징금의 상한선 뭐 인상 이런 것들 저기 보면은요, 예.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은 서민들한테 뭐가 좋나요? 이런 게 어, 있어요.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죠. 이따가 이걸 설명하고 예. 마지막에 그 마무리 질문으로 사실 아, 그럴까요?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 그런 그 질문을 주신 우리 당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이라는 게 예.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법 이름이 어렵죠, 그죠? 예, 금융그룹 그렇습니다. 감독법. 예. 여기서 말한 금융그룹은 뭐냐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교보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 대우증권 뭐 이런 건데요. 네네. 금융지주회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가 주로 은행 위주로 돼 있죠. 예.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NH금융지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지주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큰 틀을 보면 지주회사 체계가 있고요. 비지주회사 체계가 있습니다. 예, 이런 예. 금융지주회사 체계가 아닌 비지주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예를 들면 삼성은 지금 지주회사가 아니에요.
예, 삼성은 그렇겠죠.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증권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고 삼성자산운용이 있고 삼성선물 뭐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교보도 교보생명이 있고 근데 교보생명이 워낙 크죠. 다른 게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캐피탈이 있고 현대차 증권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로 묶여 있는 데는 홀딩 컴퍼니가 지주 밑에 있는 은행 이거 다 잘 들어 규제를 하는데 금융지주에 묶여 있지 않는 예, 비금융지주에 있어서 금융회사는 여러 개 있을 때 이것이 물론 보험업법이다, 뭐 여신업법이다, 뭐 자본시장법의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는 받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이 서로가 전이가 되고 자본의 충실이 저해되고 그다음에 자본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 쏠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금융이라는 건 다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상품이잖아요. 네. 금융 소비자한테 피해가 돌아가니 예. 이것을 금융그룹을 통합해서 감독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보자. 예.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그룹 감독법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들도 현재 다른 법에 비해서는 큰 저항이라든가 반대가 없는 그러니까 현행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틀을 만드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금융그룹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뭐 그렇죠. 이런 네. 게 정리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 선당후사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본론보다는 우리 김병욱 의원님 소개 시간을 한 10분 정도 보냈더니 그런가요?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자세한 말씀도 계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기업을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예. 이 말이 좀 경제를 잘 모르는 제 머릿속에 딱 와서 꽂히는군요. 예. 그런데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 좀 하나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우리 그 당원들께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상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항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요. 특허법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예. 일반 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법이라면 모든 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이것을 아직 보편적으로 도입하지는 못했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다음에 하도급 관련된 데가 있나 특허 하여튼 몇 군데는 그럼 지난번에 또 세월호 관련법 그런 거죠. 그런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도입을 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1차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말을 하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적거든요. 눈으로 보는 시청각 교재가 있어야 이게 잘 되는데 우리 그 씀TV에서 우리 김병욱 의원을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는 오늘 설명하신 요거를 더 줄여서 아주 그 판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당원 동지들이 쉽게 딱딱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역시 홍보위원장님입니다. 자료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한 번 더 모셔서 시간을 드릴 그렇게 테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보좌관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미리 그래서 딱 설명할 핵심 내용을 판넬로 잘 만들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요 김병욱이 출연한 유튜브만 보면 이 공정경제 3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딱 알 수 있도록 다른 얘기 다 빼고 알겠습니다. 한 5분 이내로 컴팩트하게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 당원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왜 지난 10월 6일에 경영자단체 총연합회에 가서 이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주변을 이렇게 잘 홍보, 설득을 해주셨으면 이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데 훨씬 큰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지혜롭게 이 법의 핵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삼당우사의 화신,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5일이었는데요. 우리 김병욱 의원이 생일이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음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막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당 후사의 그 보답으로 생일날 4월 15일 날 재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또 생일 선물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선당 후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려운 공정경제 3법을 쉽게 풀어준 선당 후사의 상징인 우리 분당 의뢰 우리 김병욱 정무위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